60세 이상이라면 하루하루 몸의 기운이 줄어드는 느낌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의자에서 일어나기가 힘들고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죠.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래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근육의 사라짐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40세 이후 매년 1%씩 감소합니다. 70세가 넘으면 청년기의 절반 수준밖에 남지 않죠. 이것을 근감소증 사코페니아이라 부릅니다. 놀라운 건 이 현상이 단지 힘이 약해진다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육이 줄면 균형을 잃고 낙상 위험이 2배로 높아집니다. 심장 기능도 약해지고 혈당 조절 능력까지 떨어집니다. 즉,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의 기관이 아니라 삶의 속도를 결정하는 엔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고기를 잘 못 먹어서 단백질이 부족한가 봐요.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고기를 먹지 않아도 충분히 근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의사인 제가 직접 추천하는 고기 없이도 근육을 살리는 5가지 식물성 단백질 음식과 반대로 근육을 조용히 파괴하는 3가지 습관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어르신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신다면 10년 후 근육의 4분의 1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들으신다면 그 근육은 다시 자라납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 고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이미 그것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콩은 완전 단백질입니다.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하면서도 지방이 적고 소화가 쉽죠. 한때 의사들 사이에서는 콩이 여성 호르몬을 자극해 남성에게 좋지 않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의 연구는 반대 결과를 보여줍니다. 식물성 에스트로겐 이소플라본초는 오히려 노년 남성과 여성 모두의 근육 보존과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하버드대 연구팀은 하루 반 컵의 콩을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이 3개월 후 평균 근육량이 12%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놀랍게도 운동을 병행하지 않은 그룹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정말 고기보다 낫나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고기는 단백질은 풍부하지만 포화지방이 많습니다. 반면 콩은 식이섬유, 단백질,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어 근육뿐 아니라 혈관과 장 건강까지 동시에 개선시킵니다. 하루 한 번 밥에 콩을 섞어 드세요. 단 일주일 만에 몸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식사 변화가 아닙니다. 몸이 다시 젊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렌틸콩은 기운의 저장소입니다. 작지만 그 속에는 철분과 엽산, 단백질이 풍부하죠. 의학적으로 렌틸콩은 혈당을 안정시키면서 근육 회복을 돕는 유일한 식물성 단백질 중 하나입니다. 캐나다의 맥길 대학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루 한 컵의 렌틸콩을 3개월간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피로감이 40% 감소하고 다리 근력이 25% 증가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렌틸콩을 저녁 식사로 섭취한 그룹이 아침보다 효과가 높았다는 것입니다. 수면 중에도 근육이 회복되는 밤에 단백질 공급원이 되었기 때문이죠. 맛이 밍밍하다고요? 간장 한 숟갈, 참기름 몇 방울만 넣어도 고소하고 부드럽습니다. 혈당이 높거나 위장이 약한 분에게도 부담이 없습니다. 운동을 못하더라도 렌틸콩 한 컵은 운동 한 번만큼의 효과를 줍니다. 이 작은 콩이 여러분의 움직임을 되찾아 줍니다.
완두콩 단백질은 요즘 젊은 세대의 보충제로 유명하지만 사실 노년층에게 더 적합한 단백질입니다. 왜냐하면 소화율이 90% 이상이기 때문이죠. 고기나 유청 단백질은 위산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흡수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완두콩은 가볍고 부드럽게 흡수되어 위장을 부담시키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살립니다. 영국 스포츠의학 저널에서는 70세 이상 노인이 완두콩 단백질을 하루 15개씩 섭취했을 때 단 2주 만에 허벅지 근육 두께가 평균 7%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학자들은 이 결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육은 나이를 탓하지 않는다. 공급받으면 자란다. 여러분의 식탁에 단 한 숟갈의 완두콩 가루를 더해보세요. 된장국, 죽, 미음, 어떤 음식에도 잘 어울립니다. 하루하루 다리가 다시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두부는 단백질보다도 소화의 예술입니다. 씹을 힘이 약해진 노인에게 두부는 완벽한 형태의 단백질 식품이죠. 100개의 두부에는 달걀 1개와 맞먹는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근육 수축과 신경 전달을 도와줍니다. 즉, 두부는 근육의 연료 탱크이자 조절 센서입니다. 일본 도쿄대 연구에 따르면 두부를 주 4회 이상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 감소 속도가 30% 느렸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 발효된 두부, 유부, 청국장 형태는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늘려 단백질 흡수를 더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즉, 두부는 노화 억제제에 가까운 식품입니다. 하루 한 모 두부가 10년 후에 여러분의 다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첫째, 아침을 거르는 것. 밤새 단백질이 소비된 상태에서 아침을 건너뛰면 몸은 근육을 분해해 에너지로 씁니다. 둘째, 커피 과다 섭취. 카페인은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고 탈수를 유발합니다. 하루 2잔 이하로 줄이세요. 셋째, 탄수화물 중심 식사. 흰쌀, 빵, 떡만 먹으면 단백질이 들어와도 쓰이지 못합니다. 이 3가지는 눈에 안 띄는 근육 도둑입니다. 하루 2번의 균형 잡힌 식사, 1번의 콩 단백질, 그리고 물 1컵. 이 3가지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근육은 멈추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데 왜 근육이 안 늘지 하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답은 단 하나, 흡수력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이 줄어듭니다. 위산은 단백질을 잘게 쪼개 아미노산으로 만드는 첫 단계죠. 그런데 위산이 부족하면 아무리 고기나 콩을 먹어도 몸이 그것을 건축 자재로 못 쓰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40%가 위산 분비 저하로 단백질 흡수율이 30% 이하였습니다. 즉, 식단보다 소화력이 더 중요한 시대가 오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식사를 급하게 하지 마세요. 씹는 시간이 길수록 침 속의 효소가 단백질 분해를 돕습니다. 둘째, 미지근한 물 1컵을 식전 10분 전에 마시세요. 위의 온도와 산도를 조절해 흡수를 도와줍니다. 셋째, 파인애플, 키위, 무화과 같은 천연 효소 식품을 함께 드세요. 이 과일들은 단백질 분해 효소인 브로멜라인 액티니딘을 함유해 몸의 흡수력을 켜줍니다. 학계에서는 아직도 논쟁이 있습니다. 효소 식품이 실제 근육 합성에 영향을 주는가? 하지만 임상에서 나타난 결과는 분명합니다. 흡수가 개선되면 근육은 자랍니다. 혹시 요즘 아무 이유 없이 힘이 빠지고 체중은 그대로인데 옷이 헐렁해졌다면 그건 지방이 아니라 근육이 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장 오늘 저녁부터 씹는 횟수와 식사 속도를 바꿔보세요. 몸이 다시 연료를 받아들이기 시작할 겁니다. 건강식품 광고를 보면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절반만 진실입니다. 과유불급, 너무 많아도 병이 됩니다. 단백질이 과잉되면 신장에 부담을 주고 탈수를 일으킵니다. 특히 콩가루나 단백질 보충제를 무의식적으로 중복 섭취하는 분들이 많죠. 2019년 일본 도쿄대 노아의학센터 보고서는 하루 체중 킬리킬디라그당 1.6인공비 이상을 지속 섭취한 노년층의 18%에서 혈중 크레아틴인 상승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엔 의견이 엇갈립니다. 운동을 병행한다면 문제없다. 아니다. 노년 신장은 회복력이 약하다. 정답은 한 가지, 균형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하루 3끼 중 2끼에서 자연식 단백질, 콩, 두부, 완두콩 등을 섭취하고 한 끼는 가벼운 곡류나 채소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보충제를 먹고 싶다면 의사와 상담 후 최소량만 드세요. 한 스쿱 더스가 건강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는 많이 먹으면 좋다는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흡수하고 덜 쌓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더하기보다 빼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그 하나에 스쿱을 줄이는 순간 신장이 웃습니다. 근육은 고맙다고 말합니다. 나는 무릎이 아파서 운동 못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운동을 못해도 근육을 유지할 방법은 있습니다. 그 비결은 미세 움직임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팔을 사용하지 않고 다리 힘으로만 일어나기, TV 보면서 발끝 들기, 손가락 쥐었다 펴기, 이 작은 움직임들이 근육세포의 스위치를 켭니다. 하버드대 생리학 연구에서는 이런 미순동을 하루 10분씩 한 노년층이 한 달 만에 대퇴근 단면적이 6%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하나의 비결은 단백질 섭취 타이밍입니다. 식사 후 2시간 내 가벼운 움직임을 하면 혈류 속 아미노산이 근육으로 흡수됩니다. 즉, 먹고 움직이는 순간 이 근육 생성의 황금 타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생리학적 원리입니다. 근육은 움직일 이유가 있을 때만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니까요. 혹시 오늘도 운동을 미루셨다면 지금 이 순간 발끝을 30번 들어 올려 보세요. 그 한 번의 움직임이 내일의 낙상을 막습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신호를 보내면 반드시 대답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근육이야? 그 말은 오래된 오해입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70세, 80세 어르신들도 근육을 다시 되살리는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의 만유 21년 연구에 따르면 평균 73세 참가자에게 식물성 단백질과 가벼운 저항 운동을 병행시킨 결과 12주 후 근육 질량이 평균 18% 증가했습니다. 그보다 놀라운 건 낙상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것. 즉, 근육은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조직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70세 후반의 분이었죠. 고기도 잘 못 먹고 허리가 굽어 걷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루 2번 두부반 모아 렌틸콩 죽을 드시며 침대 옆에서 10분씩 다리 들기 운동을 했습니다. 3개월 뒤 혼자 시장에 다시 걸어가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학이 아니라 삶의 증거입니다. 근육은 나이를 모릅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몸은 항상 기억합니다. 우리는 평생 몸을 관리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관리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관심입니다. 근육은 기계가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수축하고 칭찬을 받으면 활성화됩니다. 실제로 심리생리학 분야에서는 긍정적 정서가 근육의 미세 혈류를 늘려 회복을 촉진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즉, 마음의 근육과 몸의 근육은 연결돼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내 몸이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그 한마디가 몸의 호르몬 밸런스를 바꿉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자신의 몸을 비판해 왔습니다. 살쪘다, 약하다, 못생겼다. 하지만 이제는 감사해야 할 시간입니다. 수십 년 동안 당신을 지탱해준 두 다리, 두 팔에게 말하세요. 고맙다. 그 순간 몸은 다시 살아납니다. 사랑받는 근육은 결코 줄지 않습니다. 오늘 배운 이야기를 정리해 봅시다. 고기 없이도 근육을 살리는 5가지 식물성 단백질, 콩, 렌틸콩, 완두콩, 두부,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근육을 조용히 갉아먹는 3가지 습관, 아침 결식, 커피 과다, 탄수화물 위주 식단. 좋은 것을 채우고 나쁜 것을 비우는 순간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음식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또 다른 시청자에게 희망이 됩니다. 좋아요 버튼 하나, 구독 버튼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에게 이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근육은 나이를 모릅니다. 오늘 시작하면 내일이 바뀝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